예,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손해만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들이 또 알려졌습니다.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이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소장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보도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원래 대장동 수익은 대략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4천억 이상이 되는데 성남시 측이 당시 아니다, 한 1,200억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낮춰서 축소를 보고하니까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의 목도 적시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대장동 사업은요, 제가 보기에 그 땅 짓고 헤엄치는 이런 데 그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헐값의 강제 수용 방식으로 예. 가기 때문에 그 수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시세보다 공시가에서 약간 더 하기 때문에 싸게 그 헐값에 수용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택지를 아파트 민간업자들에게 분양을 하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예상 수익을 실제 그 4천억 이상 아마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나중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예상 수익을 이게 대폭 절반 이하로 이게 그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한 2,700억 정도를 낮게 잡아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도저히 뭐 상식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아마 이제 그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 결국 이제 그 내가 이게 많이 환수했다 이런 걸 이게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이게 그 민간업자들 이익은 이게 아주 적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묵인한 게 아닌가. 저걸 이게 예측이 바뀔 수가 없고 2,700억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없는 이런 이 구조기 때문에 예. 저 부분도 이게 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민간업자들의 몫을 적게 보이게 하려고 축소 보고서를 이 대표, 당시 이재명 시장이 묵인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얘기인데요. 좀 비슷한 흐름으로 다음 화면이 좀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이번 설 연휴 직전에 알려진 공소장 내용 가운데는 확정이익을 1,822억 원만 배당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들이 4,054억 원 등 총 8천억 원 가까이 차지를 했다. 그럼 결국은 축소 보고됐고 민간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 당연해 보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대장동 부패 계획의 본질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정한 민간업자들만 배불리겠다. 예. 이 굉장히 이상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1,822억만 배당이 됐고요. 민간 사업자에게는 그거보다도 거의 6배 이상 많은 7,886억 원을 이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민들에게는 손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배임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경가법상 배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좀 관련된 얘기가 당시에 좀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저런 증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먼저 입찰까지 제안했다. 민간 사업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입찰 방식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자가 정해지면 곤란하다고 보고 들어오면 되잖아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제 JTBC 보도에 유동규 전 본부장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민간업자들 배불리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업자들도 뭐 공개 입찰이 아니라 실제로 딱 찍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를 특정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다 설계한 거 아니냐라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 주장이거든요. 저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들어오면 되잖아, 이게 입찰 들어오면 되잖아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1,200억으로 수익을 예상했다라고 하는데 우선 배당 수익을 1,822억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 주장도 어떻게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1,200억 예상 수익이었다면 5대5로 나눈다라고 하면 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0억을 우선 배당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된다. 이런 잠시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변호사 말씀은 그러니까 1,200억으로 잡아놨던 그 대장동의 수익들이 뭐 5대5로 나눴어도 뭐 600억씩 나눌 수 있으니까 뭐 1,800억까지 굳이 높게 안 잡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예. 대장동 원래 예상 수익을 한 4천억 정도로 봤는데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180억으로 줄여서 2,700억을 줄여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들한테 돌아가는 거가 적게 보이끔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의 그런데 시각이거든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 배당으로 1,800억을 받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1,283억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제 저런 주장들이 일부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고 좀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5,500억 정도를 환수한 건 맞는 거고 터널 공사비 등으로 또 1,000억을 추가적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계약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거나 또는 금리가 늘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추가적으로 달라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받는 수익도 더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수용 같은 경우도 단순히 수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기관을 거쳐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게 뭐 낮게 보상을 해줬다, 뭐 높게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뒤에 부분 논평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수치 부분 얘기는 저희가 뭐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 또 관련 얘기 나오면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뭐 1,200억과 1,800억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뜻 이해는 잘 안 돼서.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 지금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 여러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씩 정리한 이유는 결국은 검찰의 생각은 대장동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입김을 불어넣거나 혹은 민간업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뭐 배불려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설계한 부분이 많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 들어오면 되잖아라는 저 한마디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유동규 씨가 입찰은 조금 뭐 곤란할 수도 이거는 아마 경쟁 입찰하지 말고 수익에 하라는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면 되잖아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은 예. 뭐 입찰해서 들어와서 입찰 받게 해주면 되잖아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실제로 설립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그 들어오면 되잖아라는 말 속에는 그러면 들어와서 입찰 받게 해주면 되잖아. 그 뉘앙스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동안에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본부장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걸 정진상 씨한테 그 보고를 하고 그거를 다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다시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 유동규가 정진상 이재명으로 가는 라인도 있지만 이재명 시장이 누군가로부터 듣고 오히려 유동규 씨에게 이러한 조치를 사업자들에게 해줘라.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뚫어주는 거. 두 번째, 공동주택 그 부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 세 번째,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해 주는 거. 물론 유동규 씨도 김만배 씨 등의 얘기를 듣고 이런 건의를
이 시장에게 했지만 어떤 부분은 이 시장이 먼저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지 업자들 이익이 더 남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단순히 그 유동규가 제안해서 이재명 시장이 오케이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이 시장이 누군가로부터 또 별도의 보고를 받고 특혜를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배임 혐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거 특히 그 과정에서 왜 그럼 그렇게까지 했을까? 428억 원이라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공소장에는 뭐 이해 충돌로 기록돼 있습니다만 이재명 저 대표의 실제로 이제 기소가 돼서 공소장에는 뇌물 혐의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아직 공범으로는 적시가 되지 않았고 뇌물 약속도 뭐 뇌물 약속을 보고받았다 이 정도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데 이도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용적률 얘기.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 등에게 수차례 특혜를 줬고 용적률을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것도 물론 대장동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콕 집어서 특정 민간업체에게 많은 수익을 몰아주겠다. 이것도 같은 흐름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마 이제 공소장에 보면 두 차례 이제 그 428억 있잖아. 천화동 1호요. 여기 이재명 시장이 그 승인했다. 뭐 이런 이제 그 공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점이 이제 2014년 6월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그 시예산으로 터널을 개설해주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도 올려주라. 이래서 그 특혜를 준 거는 결국 이제 천화동 1호의 그 돈과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논리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더 좀 황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업자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니까 또 올려주라. 처음에는 이게 시가 부담한다 했다가 올려주고 이번에는 이게 민간업자가 대신 부담하니까 더 올려주라. 이런 식으로 이게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저는 천화동의 1호의 428억과 과연 이게 무관한가 이런 데 의문이 들고 지금 이게 이재명 시장의 그 의혹 중에는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성남 FC도 두산 있잖아요. 예. 두산도 이게 용적률을 올려주라. 그게 바로 이제 그 후원금 내는 거와 이게 대가성이 있다. 이래 보이고 그다음에 백현동도 용적률 올려주라. 이것도 이게 김인섭 옛날에 그 선거 대책위원장 했던 이분이 개입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이게 용적률이 올라갈 때마다 어떤 대가가 의심되는 이런 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용적률 상향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이재명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에 428억 그러니까 일부 수익을 나중에 뇌물로 받는 걸 약속을 받고 이런 특혜들을 다 몰아준 거 아니냐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뭐 여러 알려진 새로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